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앞으로의 검찰 수사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시민단체하고 이제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이걸 맡고 있었는데 지금 공공수사형사부가 그 삼성전자 노조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인력이 있어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수부에 배당을 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는 이제 특수 일부는 인원에 있어서 또 수사의 경험, 노하우에 있어서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도 했었고, 네. 정호성 녹음 파일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 안종범의 업무 수첩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한 아주 상당히 최강의 이제 수사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한 사건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재판 거래라든가 뭐 판사들을 뒷조사한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 문건들을 이제 검찰이 먼저 들여다보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발인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일단 조사를 하는 데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특수조사단에서 공개한 이제 98개 문건, 그리고 그 이외에 한 700개 정도 문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건들을 전부 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든지 일단 김명수 대법관이 뭐 협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문건이나 이제 파일을 받아서 이를 분석을 하고 법리와 쟁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소환할지, 그리고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법원에 따른 어떤 인적 물적과 관련된 걸 더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법원과 검찰 사이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대법원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아무리 많은 자료를 주고 파일을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는 수사를 다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문건과 관련된 자들 그리고 뭐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거, 불법 사찰 판사에 대한 개인적 불법 사찰 의혹이 있는 부분을 조사하려면 결국 이 문건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판사랄지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의 어떤 카카오톡 내용이랄지 문자 내용 또 다른 파일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면 결국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영장을 청구하면 또 법원에서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데 그럼 사법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영장 발부랄지 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일부는 기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재판까지도 결국은 사법부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영장이 기각이 됐건 발부가 됐건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수사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환 조사를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서면 조사를 가지고는 진상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면 서면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소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의 심의관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심의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 당시 행정처장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 관여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 행정처에 이걸 작성이나 지시 또 보고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칼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갈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직권남용이랄지 업무방해 이러한 범죄로 처벌할 것인지 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검찰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의지도 그만큼 보이고 있고.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법원과 검찰과의 수사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중간에 또 걸림돌도 많을 것 같아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직접적 고발을 하면 사실은 뭐 수사하기는 굉장히 더 쉬워질 수 있고 이제 의지가 강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시민단체랄지 정치권에서 고발하는 사건을 수사를 하면 검찰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각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일단 문무일 총장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협의해서 특수 일부에 이를 배당한 걸 보면 적극적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뭐 대충 수사하지 않고 고발한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못지않게 전 대통령 사건 못지않게 아마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에서 임의대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고법원이 수건 사업이었고 그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장 관심 있던 것이었으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걸로 수사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워낙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 지켜볼 부분들이 많아서요. 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